안녕하세요. 네이처콜미 약사TV의 네이처콜미 약사입니다. 제가 건강 영상을 이제 몇 개 찍었는데 이제 거기서 추천하는 영상이 이제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 세 가지를 제가 다 찾아서 이미 올려놨으니까 찾아서 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또 찾기도 힘드시고 하시니까 그거를 한 개의 동영상으로 압축을 해서 예, 지금 이제 제작을 해서 올려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세 가지 추천 동영상은 첫째, 예, 운동하지 마라입니다. 네. 운동하지 마라고 하면은 사람들이 다들 황당해 합니다. 왜냐면은 운동이 내 건강을 지켜주는 거라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뭐 다이어트 할 때도 운동이고, 건강을 지킬 때도 근육을 유지할 때도 운동이고, 여러 이유로 운동을 해야지만 내가 더 건강을 잘 유지할 수 있다고 배워왔어요. 그런데 어, 대부분 한국 사람들이 다들 너무 열심히 살잖아요. 너무 열심히 살고, 그리고 심지어 잠도 많이 안 자면서 뭐 일도 많이 하고 있는데 그만큼 일을 많이 하는 민족이에요. 네. 집에 뭐 출근해서 지금은 뭐 주 뭐 50시간, 52시간 뭐 근무 시간도 많이 줄었지만, 그리고 토요일도 지금은 거의 쉬는 문화가 자리 잡았지만, 예전까지만 해도 토요일까지도 뭐 거의 반나절 근무를 하고, 학교도 토요일 날 학교를 갔잖아요. 등교를 했었잖아요. 이제 이렇게 토요일, 일요일까지 학교를 안 가고 출근도 안 하고 이런 게 정착된 지가 이제 세월이 그리 길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직도 우리 몸에는 어쨌든 그런 근면성실함이 몸에 배어 있어서 쉬어라고 해도 사람들이 잘 안 쉬어요. 한국 사람들은 계속 그런 식으로 살아왔기 때문에 쉬는 거를 되게 어려워하고요. 또 쉬으라고 해도 안 쉽니다. 쉬는 게 시간이 아깝다고 생각하고 너무 근면성실하고, 네, 쉬는 거에 대해서 잘 배우지를 못했어요. 자는 것도 그렇고요. 그래서 어쨌든 그런 걸 쉬지도 않고 자지도 않으면서 일을 막 하고 있는데, 일을 마치고는 또 자꾸만 뭐 저녁에 뭐 술자리도 있고 이런 것들 때문에 자꾸만 살이 찌는 것 같아서 체중이 자꾸만 나이가 들수록 1kg씩 늘어나거든요. 네. 이제 그러니까 내가 운동이 부족해서 그렇구나 라고 생각해서 이제 운동을 다시 또 막 시작하죠. 네. 뭐 헬스, 남자들은 헬스, 수영, 뭐 테니스, 뭐 골프는 뭐 운동이라고 하기보다는 뭐 바람 쐬는 거 정도고, 뭐 그다음에 여성분들은 요가, 필라테스, 그다음에 스피닝, 줌바 댄스, 그다음에 PT, 예, 뭐 이런 식으로 그런 이제 운동들을, 아주 과격하고 격렬한 운동들을 막 하죠. 그렇게 해야지만 살이 빠진다고 생각을 하고, 또 운동을 해야지 내 몸에서 에너지가 만들어지니까라고 생각하는데 정반대입니다. 운동을 한다고 해서 에너지가 생기는 게 아닙니다. 운동은 어떻게 보면은 일하는 거랑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 우리가 일을 하고 나면은, 진짜 일 많이 하고 나면은 피로하고 지치고 완전히 기진맥진이 되고 녹다운이 되잖아요. 네, 번아웃도 되고 더 심하면은. 그러는데 그런 상태에서도 운동을 해야 된다는 생각으로 또 운동하러 가요. 피곤한데도 또 내가 몸을 이끌고 이렇게 하면 안 되지, 내가 또 운동을 해야지 내 건강을 지킬 수 있으니까 또 1시간 동안 운동장 10바퀴 15바퀴를 돌거나, 아니면 공원을 또 돌거나, 아니면은 끊어놓은 그런 뭐 PT, 요가, 뭐 헬스 이런 것들 있잖아요. 예, 그 운동하러 갑니다 또. 네. 그리고 골프 연습장도 가서 골프 연습도 막 하고요. 쉬지를 않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과연 그게 내한테 운동으로서 도움이 됐을까요? 운동 절대 안 됩니다. 노동 추가입니다. 운동도 역시 내 몸에 활성산소를 많이 만들고 내 몸에 데미지를 많이 주고 내 몸을 많이 사용한 거잖아요. 일로서도 이미 데미지가 가 있고 많이 피곤하고, 그거를 간에서는 다 처리를 못하는 상태인데 다시 운동을 해서 더 부담만 시킬 뿐이에요. 그래서 운동하고 나서 결과물이 어땠나요? 더 피곤했잖아요. 더 피곤하고 체력 빠지니까 저혈당도 되고요. 그러니까 당이 땡겨서 나도 모르게 자꾸만 단 게 땡기고, 운동 끝나고 나면 치킨 맥주 시켜서 먹으면 좋죠. 네, 그러면 살도 더 찌고요.
오히려 악순환만 불러왔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은 그런데 운동이 도움되는 나이대가 있습니다. 운동은 진짜 내가 젊었을 때, 예, 뭐 10대나 20대 때는 에너지가 넘쳐나요. 뭐 밤잠을 안 자도 이틀 3일을 안 자도 에너지가 넘쳐나고 피곤함을 모를 나이입니다. 그때는 체력이 넘치니까 이제 당연히 운동을 하면은 근육이 더 발달하는 데 도움이 되겠죠. 이제 그런데 이제 그런 시기가 지나고 차츰차츰 내가 이제 피로감이 더해지고 사회생활 하면서 피로가 점점 누적이 된다면은 운동도 줄여야 되고요. 사실은 일을 줄여야 되는데 일을 못 줄이니까 내가 하는 취미생활이라도 줄여야 되는 거예요. 운동도 줄여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그 에너지 가지고 차라리 휴식 시간을 취하고, 예, 내 몸을 쉬게 만들어줘야 되는 거죠. 그렇게 쉬어야지만, 자고 쉬어야지만 내가 또 회복을 한다는 거죠. 어차피 말 나온 김에 이제 두 번째가, 첫 번째가 운동하지 마라. 두 번째가 이제 잠 하루 10시간 자랍니다. 잠 하루 10시간씩 자라고 하면은 이게 말이 안 된다고. 한국 사람들 역시 너무 부지런해서 잠에 대해서도 아주 인색합니다. 네. 뭐 죽으면 평생 잔다면서 조금 자고 있는 것을 다 어쨌든 자는 사람들을 게으르다 생각하고, 그리고 우리가 자는 그 자체를 스스로가 죄악시 여겨요. 그래서 잠을 되도록이면 안 자고 무엇을 해야 된다고 스스로 생각을 하고, 그리고 잠을 안 자면 또 내 어머니들이나 아버지들 보면은 또 뭔가를 하고 있어. 네. 이제 그렇게 하면서 자꾸만 이제 쉬지도 못하면서 에너지 소진만 계속 하면서 잠자는 시간은 어떻게 보면은 내한테 에너지를 이제 충전하는 시간이거든요. 우리가 핸드폰 배터리를 비유하자면은 뭐 이런 핸드폰이 있다. 그러면은 이 핸드폰이 낮에 내가 실컷 썼어요. 네, 뭐 앱도 돌리고 인터넷 검색하고 뭐 여러 가지를 하면서 전화도 하고, 그러면은 에너지를 많이 썼고 사용을 많이 하면은 중간에도 닳아버리잖아요. 그러면은 우리가 보조 배터리를 꽂아서 또 충전을 해야 되고 이런 상황이 생기는데, 근데 비교적 핸드폰은 또 사용량이 적은 분들도 있어요. 그런 분들은 낮에 핸드폰을 많이 안 썼기 때문에 밤에도 보면은 벌써 50% 이상 남아 있습니다. 그러면은 아주 여유 있게 또 충전도 하겠죠. 그런데 확실히 많이 쓴 사람들은, 핸드폰을 많이 쓴 사람들은 많이 달아 있고 중간에 충전 안 하면은 이제 핸드폰이 꺼질 지경이에요. 뭐 10%, 5%. 네, 그리고 충전을 또 하죠. 충전을 중간중간에 이렇게 하는 거는 많이 쓰는 사람들은 그만큼 또 중간중간 충전을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중간중간에 충전하는 거는 중간중간에 쉬는 거, 휴식 시간이고 중간중간에 음식을 먹는 거예요. 그래서 삼시세끼 식사를 먹는 이유가 우리가 영양분을 이제 먹고 적어도 한 8시간 간격으로는 음식을 먹어주고 보충해줘야지만 내 몸이 버틸 수 있고 유지할 수 있는 에너지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세끼 식사를 먹는 건데, 그래서 사실은 일을 많이 안 하거나 활동을 많이 안 하고 또 몸이 안 좋거나 해서 계속 누워 있으면은 사실 밥맛도 별로 없어요. 이제 그런 경우에는 내가 배가 별로 안 고프면은 음식도 안 먹어도 되는 거고요. 우리가 핸드폰처럼 핸드폰 사용을 많이 안 했으면은 중간에 충전할 이유가 없잖아요. 핸드폰이 50% 이상 남았는데, 그러면은 내 몸에서 스스로가 식욕을 땡기게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은 내가 많이 쉬고 있는 경우라면은 충분히 음식을 더 줄여도 상관이 없는 거고요. 그런데 일도 많이 하면서 또 식사까지 세 끼를 안 드시는 분들이 있어요. 뭐 다이어트 한다는 이유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아침에 원래 바쁘니까 식사를 할 시간도 없었고, 이제 그랬던 분들은 뭐 식사를 두 끼 먹는다든지, 심지어 요새 일식이 유행하잖아요. 그래서 한 끼만 먹기도 해요. 그래서 어떻게 한 끼만 먹고 낮 동안에 그것도 일도 안 하는 것도 아니에요. 낮 동안에 일은 일대로 엄청나게 많이 하고 한 끼 식사를 어떻게 버티냐고. 그러니까 나중에 한 끼 식사를 하게 될 때 엄청난 식욕이 나타나서 폭식을 하게 되고 과식을 하게 되고, 또 내 몸은 또 그거를 또 과식한 거를 또 저장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지 하루 한 끼로 살죠. 그래 또 지방으로 막 저장하는 거예요. 이제 그랬던 사람들은 계속 체중이 증가합니다. 꼭 내가 일식을 하고 싶다면은 일이나 운동을 안 하고 잠 자는 시간을 더 많이 자면 됩니다. 겨울잠 자는 곰처럼, 이제 곰은 겨울에 겨울잠을 자잖아요. 그래서
잠을 자면은 우리가 에너지가 덜 필요하기, 소모량이 적어지기 때문에 에너지 보충을 적게 해도 됩니다. 많이 쉰다면은. 근데 그렇지 않고 내가 자꾸 뭐 노는 것도 그렇고, 노는데도 엄청난 에너지가 들죠. 여행도 그렇고, 그 다음에 일도 그렇고, 운동도 그렇고, 여러 가지 에너지 소모가 많은 것을 다양하게 아주 욕심이 많아서 그런 것들을 다 하고 싶은데 하면서까지 이제 자꾸만 체중이 또 느니까 음식을 먹으면 안 되니까 음식까지 줄여서 일식을 하는 분들은 나중에 지쳐서 쓰러지게 됩니다. 번아웃이 빨리 오게 되고요. 그래서 지금 그렇게 식사도 잘 챙겨 먹어야 되고요. 그리고 잠을 하루 10시간을 자야 되는데 그렇게 이제 에너지 소모를 많이 했던 사람은 최소한 저는 8시간은 자야 된다고 봅니다. 그 기준은 뭐냐면은 내가 아침에 일어날 때 잠 잘 잤다, 정말 상쾌하고 개운해, 그리고 잠의 여운이 하나도 안 남았을 때, 더 이상 나는 안 자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 잤다면은 그 잠은 나한테 충분할 수도 있습니다. 뭐 4시간만 자도 나는 숙면을 취하기 때문에 나는 하나도 안 피곤해. 그런데 뭐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지만 이제 그런 경우에는 제가 보기에는 4시간은 좀 많이 부족한 것 같고요. 최소한 한 7, 8시간은 자야 되고요. 넉넉히 잔다면 10시간 정도 자야 되는데 이제 문제는 이제 몸이 나빠진 사람들은 잠자고 싶은 마음이 들고 너무 피곤해도 잠자는 시간이 충분하다고 해도 잠을 못 드는 거예요. 그게 이제 나이 드신 어머니 아버지들이 많이 호소하는데 이제 특히나 낮 동안에 에너지 소모가 많게 되고 이제 많이 피곤하면 피곤할수록 에너지가 많이 줄었잖아요. 근데 우리가 잠잘 때는 사실은 잠자기 위한 기본적인 에너지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리고 잠은 어떻게 보면은 내한테는 되게 위험한 시간이에요. 잠을 적어도 8시간 동안 내가 음식도 안 먹고 그 다음에 자면 이제 거의 의식을 잃잖아요. 네, 꿈도 꾸고 밖에 외부에 위험한 상황이 생겨도 내가 인지를 못하고 이렇게 자는데 그래서 위험한 조건들이 생긴다면은 내가 그거를 듣고 일어나야 되기 때문에 어쨌든 긴장도 더 해야 되는 상황도 생기는 거고요. 그래서 우리가 잠잘 때도 주변이 시끄럽거나 소란스럽거나 마음이 안정이 안 되고 안심이 안 되고 위험하다고 감지가 되면은 잠을 못 잡니다. 이제 그런 것도 있지만 내 몸에서도 내가 이미 너무 배가 고프다든지, 배고프면 절대 잠 안 오잖아요. 네. 라면 하나 끓여 먹든지 뭘 음식을 먹어야지만 잠이 그제서 옵니다. 내 몸에는 어쨌든 잠을 잘 때 충분히 에너지가 있어야지만 내가 안정적으로 잠을 잘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위험한 상황이 감지되면은 잠을 안 재우는 거예요. 그래서 낮 동안에 일 많이 하고 운동 많이 하고 하면은 뇌도 이미 많이 흥분돼 있고요. 그런 상태에서는 마음도 안정이 안 되고 뇌도 안정이 안 되기 때문에, 그리고 에너지 소모가 너무 많았기 때문에 에너지가 20%밖에 안 남았어요. 자면서 에너지를 충전도 하지만 재료 그 충전도 하지만 잠들기 위해서는 또 안전하다고 느껴야 되고 기본적인 또 그런 에너지가 있어야지만 잠이 들 수 있다는 거예요. 적어도 예를 들어서 핸드폰이 배터리가 최소한 20% 30% 정도 남겨놔야지만 배터리를 꽂고 안전하게 우리가 마음 편하게 잘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리고 우리가 배터리를 제대로 못 꼽았어요. 삐뚤하게 꼽았는데 제대로 이제 케이블이 연결 안 되거나, 요새 무선 충전기도 많이 쓰죠. 무선 충전기 위에다가 딱 바로 올려야 되는데 좀 삐뚤하게 올려서 충전이 안 된 채로 아침을 맞이하게 됐어요. 그럼 핸드폰을 딱 열어보면은 배터리가 거의 방전 수준이에요. 맞죠? 충전이 안 됐으니까. 내 몸도 잔다고 누웠지만 내가 잠을 이루지 못하고 숙면을 못 취하고 이제 밤새 뜬 눈으로 밤을 지샜다 이렇게 느끼는 분들은 결국에는 충전이 안 된 거고요. 잠을 잔 것 같지만 남이 보기에는 잠을 잤잖아 라고 말하지만 본인은 잠을 하나도 못 잤다고 표현하면서 너무 피곤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상황이 안 생기도록 하기 위해서는 일단 잠에도 기본적으로 에너지가 충분해야지만 잘 수 있다는 사실을 꼭 명심하시고, 에너지가 충만할 수 있는 음식들을 항상 잘 공급을 해주시고, 그 다음 낮 동안의 에너지 소진을 최대한 줄이시는 방향으로 하면은 잠도 더 잘 오게 됩니다. 그래서 아까 전에 처음에 내가 말씀드렸던 운동하지 마라, 네, 운동을 줄여라 그 말이죠. 그리고 운동은 만약에 꼭 한다면은 진짜 내가 체력이 남아 돌고 에너지 여유가 있고 진짜 온몸이 근질근질하다, 보통 20살 때 느낄 수 있는 건데, 근데 그래서 40, 50대가 넘어가고 일 많이 하시는 분들은 다 몸이 찌뿌둥하고
피곤해 쩔어 있지 그렇게 에너지가 많이 남아 돌지 않습니다. 이제 그런 상황에서는 최대한 더 많이 쉬는 게 맞아요. 쉬고 충전하고 하면은 다시 몸이 많이 회복이 돼요. 그러면 그제서야 좀 이제 기분도 좋아지고 좀 더 덜 피곤하게 되기 때문에 충분히 자야 된다는 거예요. 하루 10시간씩. 네, 손가락 10개입니다. 예, 10손가락 시간만큼 네, 잠을 자면은 더 건강해질 수 있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과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이제 과일은 우리가 역시 또 운동과 함께 건강하다는 이제 음식으로 생각하고 건강을 상징하는 게 바로 과일이잖아요. 그런데 과일이 당분이 많다는 사실은 다들 알고 있을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막상 과일을 먹을 때 어떤 기대를 가지고 과일을 삽니까? 당도를 생각하면서 저 달콤한 과일 먹고 싶어. 포도가 먹고 싶어. 수박이 먹고 싶어. 여러 가지 과일들이 다 당도 위주의 경쟁을 하고 있고 그래서 당도가 떨어지는 과일은 이 시장에서 살아남지도 못해요. 그래서 과일이 당도 보장제라고 해서 마트에서도 이 과일이 만약에 맛이 없으면은 그대로 환불해 준대요. 반품도 해주고 교환해 주고요. 네. 그만큼 우리가 과일을 살 때 당도를 기준으로 산다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그 과일 안에 든 당분은 과당, 포도당, 그리고 설탕이거든요. 그리고 사실 과당, 포도당을 합하면 설탕입니다. 그러면은 결국에는 내가 설탕 먹는 거랑 뭐가 다르겠습니까? 당분을 위주로 해서 먹는 건데, 물론 그 안에 섬유질도 있고 수분도 있고 비타민, 미네랄도 들었겠죠. 하지만 한국 사람들은 특히나 단 과일들을 좋아해서 이제 더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실 당분의 맛은 단맛으로 느껴지잖아요. 그래서 이 과일은 좋은 과일이다 이 기준은 바로 단맛이 된 거예요. 이 과일이 미네랄이 많든 비타민이 많든 나는 그걸 느끼지 못해요. 그래서 무조건 달게만 앞으로 계속 이렇게 당도가 높아지는 사회로 가게 될 거고요. 네. 그리고 지금 최근에 작년에 저도 이제 유행했던 포도가 샤인 머스켓 포도인데 망고 포도라고 해서 이제 그 포도가 이제 일본에서 개량종인데 이제 그 포도가 당도가 기존에 우리가 달다고 하는 포도가 바로 거봉이었잖아요. 네, 거봉이 15브릭스 정도 당도인데 샤인 머스켓 포도는 거의 20브릭스 정도 나온대요. 네, 당도가 5 정도 높아졌어요. 그래서 제가 7알 정도 먹었는데 너무 달아서 못 먹겠더라고요. 단맛에 받쳐서. 그런데 그런 당분을 또 좋아하시는 분들은 또 이제 그게 이제 일반 포도도 한 송이를 먹었다면 또 그것도 한 송이를 또 먹어요. 네. 먹던 그런 가락이 있으니까 그런 식으로 이제 먹는데 그래서 결국에는 당분을 더 많이 섭취하게 되겠죠. 그래서 제가 추천드리는 거는 과일 대신에 차라리 야채를 먹으라는 거죠. 물론 당도가 없으니까 맛은 없어요. 뭐 토마토나 방울토마토나 그리고 상추, 깻잎, 양상추, 뭐 아보카도, 뭐 브로콜리, 뭐 이런 여러 가지 야채들은 딱 먹었을 때 별로 안 달아요. 근데 요즘에는 방울토마토 먹으면 달짝지근하고 되게 다채로운 맛이 많거든요. 그런 포도도 자꾸만 방울토마토가 개량이 돼서 이제 그런 맛도 많이 내는데 이제 거기도 아마 당분은 조금은 들었을 거예요. 근데 과일만큼 많이 들지 않았다는 거죠. 근데 사실 참외하고 수박, 멜론은 풀처럼 호박처럼 이제 그런 데서 나잖아요. 풀이에요, 풀 사실은. 그래서 거기서 맺는 열매도 역시 토마토처럼 야채에 속합니다. 과일은 말 그대로 나무에서 맺는 게 과일이잖아요. 나무목. 예. 그런데 얘들은 또 당도를 계량을 해서 과일 못지않게 수박하고 참외, 멜론 뭐 이런 것도 역시 과일에 속할 만큼 당도가 높아졌잖아요. 원래는 야채인데. 네. 그래서 이런 과일 같은 야채도 조금 피하는 방향으로 줄이는 방향으로 하면 좋을 거고요. 그리고 너무 당분에 자꾸 의지하게 되면 안 되니까 그거 대신에 아까 말씀드렸던 대안으로 야채를 더 드시고요. 그리고 이제 음식에서도 탄수화물을 너무 많이 섭취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 사람들이 탄수화물을 줄이기 위해서 한국 사람들 제일 좋아하는 음식 밥, 빵, 면, 떡, 뭐 과일 이렇게 뽑을 수 있는데 이런 탄수화물 위주의 음식을 조금 줄이기 위해서는 결국에는 단백질과 지방을 먹어야 되거든요.
이제 그게 계란하고 고기, 네, 생선, 즉 동물에서 나온 음식들을 더 드시는 방향으로 해주시면 더 건강합니다. 식물은 지금 아까 제가 과일 말씀드렸지만, 그리고 곡식 있죠. 그리고 뭐 고구마, 감자처럼 뿌리 채소. 예. 식물은 대부분의 식물은 에너지원을 당분으로 저장합니다. 그래서 내가 식물이 맺은 음식을 먹게 되면은 거의 당분을 많이 섭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한국 사람들은 예전부터 6.25 이후에 다들 많이 배고팠던 시절도 있었고, 원래 동물성 음식이 흔하지 않았잖아요. 뭐 계란도 어머니, 아버지 세대 들어보면은 뭐 먹어본 기억도 안 난다. 뭐 어릴 때는 못 먹었다라고 말할 만큼 이제 못 먹었던 분이 많으세요. 그래서 지금도 뭐 계란 고기를 별로 선호도 안 하기도 하고, 또 특히나 뭐 계란에는 노른자에는 콜레스테롤이 있기 때문에, 또 뭐 돼지고기에는 또 지방이 많기 때문에, 뭐 이런 여러 가지 지방에 대한 오해 때문에 사람들이 지방을 많이 줄이게 됐어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제 다른 칼로리를, 우리가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이 세 가지가 에너지원이잖아요. 그런데 근데 필수 5대 영양소에 이 세 가지 영양소,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이렇게 말해놓고, 나머지 비타민, 미네랄이죠. 이래 말해놓고는 왜 지방을 또 못 먹으라고 하냐고요. 포화지방이 또 해롭다고요? 불포화지방만 이롭다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포화지방이든 불포화지방이든 내 몸은 그게 다 필요로 합니다. 내가 지방을 섭취를 안 해주면은 내 간에서 중성지방도 만들고 콜레스테롤도 만들어서 뭘로? 탄수화물을 재료로 해서 만듭니다. 그래서 오히려 콜레스테롤이 더 이제 생기는 경향이 생길 수 있는 게 오히려 탄수화물이 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히려 양질의 지방과 단백질을 더 섭취하시게 되면은, 사실은 지방 같은 경우는 우리가 돼지고기의 지방을 몇 점, 뭐 보쌈 같은 데서 먹어보면은 몇 점 먹으면 딱 질리는 느낌이 들어서, 이제 그런 질리는 느낌이 사실은 포만감을 주는 거고 그만 먹고 싶다고 신호를 보내는 거기 때문에, 이런 신호를 보낼 수 있는 지방이 오히려 내가 식사를 컨트롤할 수가 있습니다. 그만 먹게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지방을 조금 더 드시는 방향으로 하시고요. 지방도 필수 영양소입니다. 필수 3대 영양소 중에서 하나잖아요. 에너지원이고. 네. 그래서 이제 그거를 더 잘 섭취해 주시고, 최대한 네, 과일 섭취는 좀 줄이고 야채로 대체하시고요. 네, 단백질과 지방인 계란, 고기, 생선 이런 동물성 음식을 좀 더 드시는 방향으로 해보십시오. 그러면은 요약을 할게요. 첫째, 운동 줄이기. 둘째, 잠 하루 10시간 자기. 셋째, 과일 줄이고 오히려 동물성 음식을 많이 먹기. 그런 식으로만 실천을 잘 하시면은 더 건강해질 수 있을 겁니다. 네, 오늘은 영상 3개를 합하다 보니까 또 말이 길어져서 거의 한 23분, 24분이 됐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